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소진공에서 2025년 대환대출 신청 안내 자료를 게시했습니다. 어제 2월 28일 오후에 공문을 게시하면서 바로 당일 오후 4시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해서 좀 놀랐는데요. 어쨌든 이 내용을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환대출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중기부 산하 소진공에서 진행하는 대환대출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보증기금에서 진행하는 대환대출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거 이 자금들을 대환대출했다면 다시 이번에 대출하는 경우에 대출 한도에서 기존 대환 실행액을 차감해서 대출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영상에서는 특히 대환대출 시 은행에 제출해야 되는 대환대상 채무 내용 및 송금 요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 대환대출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로 공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과 함께 2025년 대환대출 신청 안내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대환대출의 지원 목적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여기서 얘기하는 고금리 대출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은행권, 비은행권의 7% 이상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만기 연장에 애로가 있는 그런 대출을 저금리 4.5%입니다. 저금리로 장기 분할 상환. 이제까지는 10년 분할 상환이었는데요. 이게 좀 이번에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환해 드리겠다는 그런 지원 목적이 있습니다. 자, 지원 대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원 대상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중저신용 소상공인인데요. 중저신용이라고 하면 NCB 개인신용평점이 919점 이하, 과거에는 839점 이하였습니다.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어야 됩니다.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물론 이제 운수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같은 경우는 10인 미만까지 이제 소상공인으로 이제 판단이 되죠. 제한 대상이 있습니다. 제외 업종이 있는데요. 중기부가 이제 정한 그런 융자 제외 업종이 있는데요. 당연히 뭐 유흥업이라든지 부동산업, 금융업 뭐 이런 게 되겠죠. 기타 휴폐업이라든지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신용정보 등록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한 대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환 대상 채무를 보겠습니다. 대환 대상 채무는 작년, 그러니까 2024년 7월 3일 이전에 취급된 그런 채무입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그런 사업자 대출 또는 사업 용도의 가계 대출이 이제 대환 대상 채무입니다. 사업 용도 가계 대출은 이제 1,000만 원까지 이렇게 됐었죠. 자, 요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 2024년 7월 3일 이전 취급이라는 거는 그때 취급이 됐고 7월 3일 이후에 갱신된 채무가 이제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연체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해서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계속해서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입니다.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사업자 대출이라는 거는 신용, 담보 무관하게 사업자 대출 중에 운전자금 대출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업용도 가계대출 같은 경우는 신용담보 무관하게 개인 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에 대출을 포함해서 3개 반기 내, 3개 반기 내면 1년 반이죠. 1년 반 내에 사업용도로 사용한 대출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업용도라는 거는 여기 말씀드리겠듯이 원부자재 매입 금액이라든지 사업장 임차료라든지 종업원 급여라든지 이렇게 지출 증빙이 가능한 금액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유형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행권, 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인 경우에 은행권은 이제 하나은행부터 토스까지 이렇게 있죠. 이 은행권 7% 이상 고금리 대출 그리고 비은행권 같은 경우는 저축은행부터 보험사까지 여기에 7% 이상이 적용된 그런 금리에 해당되는 채무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대환대출로 해드리겠다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 유형은 은행권에서 만기 연장이 안 되는 대출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은행권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은행부터 산업은행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는 20개입니다. 은행권 금융기관이 20개인데 여기에 대출금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협조가 가능한 대리대출 취급은행 15곳. 그러니까 대출금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취급은행이 돼야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만기 연장 애로라는 거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대출에 대해서 은행으로부터 만기 연장이 안 된다라고 거절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출금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제한 대상 채무가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 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대출, 그리고 자금 용도 대환이 적정하지 않은 대출, 이런 것들은 이제 제한 대상 채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 서비스라든지 또 스탁론이라고 해서 증권 계좌 담보 대출이라든지 전세 대출, 상속세 납부 대출이라든지 보험 계약 대출이라든지 마이너스 통장, 리스 대출, 또 정책 금융기관 대출 이런 것들. 물론 이제 금리 7% 이상 보증부 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제한 대상 채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거 잘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이거 제한 대상에 해당이 되느냐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 잘 보시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지원 조건, 지원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출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용도 가계대출은 1천만 원 이내 한도를 적용합니다. 자, 한도 차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환대출 공단, 그러니까 소진공에서 진행하는 대환대출이 있고,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진행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을 받으실 때 기존 대환대출했던 실행액, 이거를 차감하고 대출 한도를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대환 실행액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최대 2천만 원 정도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존 대출의 원금 잔액만 대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할 때 수반되는 기존 대출의 이자라든지 중도 상환 수수료, 요거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금 잔액만 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받으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부담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대출 금리가 연 4.5% 고정금리입니다. 요즘 금리가 좀 떨어지는 추세이긴 한데 요즘은 이제 변동금리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근데 이제 고정금리로 이렇게 했으니까요. 뭐 4.5%면 크게 나쁜 금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출 기간이 과거에 10년 분할 상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년 거치 8년 분할 상환이 새로 생겼습니다. 거치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이자만 내시다가 8년 분할 상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 이제 거치형으로 많이 신청을 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상환 방식은 매월 원금 균들 분할 상환입니다. 여기 말씀드렸듯이. 자, 지원 방식. 여기 보면 이제 지원 대상을 우선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진공에서 소상공인 기준 충족 확인 여부 요거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시 근로자 수를 갖고 이제 기준을 이제 따지게 되죠. 그리고 지원 제외 업종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뭐 유흥업이라든지 부동산업 또 금융업, 보험업 뭐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토해서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럼 요걸 갖고 이제 은행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출 접수 심사 실행은 대환대출 취급은행이 11개 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점에서 접수해서 심사 후에 대출 결정하고 실행을 합니다. 대환대출 취급 은행별로 좀 상이하니까요. 요거는 이제 은행에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환대출은 100% 신용대출로 합니다. 그래서 보증서라든지 부동산 담보는 필요치 않습니다.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11곳인데요. 국민은행부터 시작해서 제주은행까지 이렇게 11개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 은행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확인서하고 이렇게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권 양도가 있는데요. 장기 연체, 부실 대출 채권의 경우에는 취급은행에서 공단으로 대출 채권 양도 관리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기타 우대 사항이 있는데요. 대환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라든지 지원 배상금 면제가 이제 기타 우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우대하시는 거는 뭐냐면 여기 있죠. 대출 후 1년 경과 시에 신용 점수가 70점 이상 상승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우대를 중도상환 수수료라든지 이런 지원배상금 이걸 면제해 드린다는 이야기고 또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이 919점 이하인 경우에 물론 여기 이제 여기 있죠. 신용평점 회복 조건, 요 회복 조건이 70점 이상 상승, 그리고 대환대출 신용점수 기준 요거 이하인 경우에 요거 미적용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요거를 면제해 드린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이제 요거 읽어 보시고요.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 어제 오후에 공고를 하면서 바로 오후 4시부터 이렇게 신청이 시작됩니다. 12월 19일까지 이렇게 하는데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네 번에 한해서 계속 분기별로 이렇게 대환 대출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아마도 이제 한번 마감하고 또 한번 또 있지 않을까 작년처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지원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금리 대출 같은 경우 만기 연장 예로 대출 두 가지 다 대출 대상 확인서 요거를 소진공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금리 대출은 바로 은행에 대환대출 취급은행 11개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 가셔서 바로 접수하시고 심사 실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기 연장 예로 같은 경우는 취급은행에서 기존 대출은행이죠. 기존 대출은행에서 만기 연장 예로 확인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15개 은행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걸 갖고 요건 확인 후에 대출을 취급은행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 서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 대상 확인서 말씀드렸고요. 대표의 실명 확인 증표, 사업자 등록 증명, 요거 부가세, 요거 관련된 거는 홈택스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정부24 가셔서 납세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이거 뽑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대환 대상 채무 내역 송금 요청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소상공인 지원 확인서를 이제 소진공에서 받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대환 대상 채무 내역 및 송금 요청서 요거를 작성하셔서 은행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갖고 은행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대환 대상 채무 내역 송금 요청서 작성법은 조금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채무 나머지 내용 그리고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접수 문의처는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경남은행부터 시작해서 여기 어, 전화번호가 다 있죠. 전화번호 잘 파악하시고요. 문의사항 있으면 이렇게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문의는 소진공 지역 통합 콜센터 1357로 하시면 되고요. 지역센터로 전화를 하셔도 친절하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융자 제휴업종, 요거 이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휴업종 똑같습니다. 요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센터 연락처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본부부터 시작해서 쭉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전화번호 있고 하니까 여러분 해당 지역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전화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 요청서 요거를 작성을 여러분이 하셔서 은행에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요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 보시면 이제 고금리 또는 만기 연장 미적용 채무 상환하고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로 어떤 은행, 여러분 취급은행 11곳 있죠? 취급은행으로부터 얼마,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이다. 2천만 원, 2천만 원을 대출받고자 한다. 그러면 2천만 원을 쓰시고요. 그다음에 변제하고자 한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에 본건 대출금 2천만 원을 제외한 부족금액, 이자라든지 중도상환 수수료 요거는 별도 현금으로 은행에 여러분들이 송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만 이제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고금리 대출 받은 쪽으로 이제 송금을 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상환하고자 하는 고금리 만기 연장 미적용 채무 내역이 있는데 채권자 대출이가 요거는 이제 여러분 고금리 대출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저축은행 같은 면 뭐 어떤 저축은행 약정이자 있죠. 보통 뭐 15%뭐 16%뭐 있을 겁니다. 쓰시고요. 원금 잔액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앞서 이제 2천만 원을 상환 대환 대출을 한다면 여기에 이제 2천만 원을 쓰시고요. 그다음에 이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을 여기 쓰시고요. 그러면 합계가 어떻게 돼요? 2,020만 원이 되겠죠. 2,020만 원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현금 추가 송금액, 요 현금 추가 송금액은 여기 나와 있죠. 이자와 중도 상환 수수료, 요거는 별도 현금으로 은행에 송금해야 된다고 했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게 돼요? 요게 되는 거죠. 요 20만 원, 20만 원이 되는 거죠. 요거는 별도로 추가 송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송금 요청 내용, 채권자, 저축은행, 그래서 송금 요청 금액, 상환 금액 합계, 요거는 이 고금리 대출한 기관에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 원금 잔액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합계 금액을 써야 되죠. 합계 금액. 어, 여기 예를 든 경우에 2020만 원 이걸 쓰는 거죠. 2020만 원. 2020만 원을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자와 중도상환 수수료도 이 채권자한테 줘야 되니까요. 2020만 원을 쓰시고 그리고 이제 송금하고자 하는 계좌는 이제 여러분 취급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이거 쓰시고 이제 송금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쓰시고 이렇게 은행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 요청서 작성법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대출금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 여러분이 대출받은 기존 대출 은행에 요거를 근데 이거를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은행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15곳 이쪽만 해당이 됩니다. 애로 확인서 여러분 업체명 이거 다 쓰시고 만기연장 대출금 현황 쓰시고 이래서 이렇게 어, 하겠다. 뭐 애로가 있으니 이렇게 떼어달라라고 이제 작성을 해서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이제 제출을 해서 여러분들이 심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금년도 대출 신청 안내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